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은 익히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의존할 것들을 찾는 것. 혼자 있을 때 자유롭고 함께할 땐 즐겁다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은 혼자일 때는 외롭고 함께할 땐 갈등으로 피곤합니다. 계속 혼자 있으니 외로워져 누군가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외부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대부분 의존적인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과도한 음주나 도박, 게임에 빠지고 성문제나 쇼핑 중독 등 다양한 문제 또한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적으로 서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서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혼자 설 수 없어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홀로 서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지금의 내 삶과 나의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 다른 이들의 마음, 날씨, 사회적 변화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할 때 삶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신뢰하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과 직면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며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은 문제 상황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기 마음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것. 부모는 대부분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느 부유한 부부가 자신의 딸, 지영양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영양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자 이 부부는 부모님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딸에게 제공했습니다. 빚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모님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지영양 자신은 돈을 한 푼도 모으지 않았고 사업 대출도 신청하지 않았죠. 더욱이 부모님은 사무실 임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딸과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로 했으며 시장 보기, 집안 청소, 침대 정돈 등도 모두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영양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부모님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은 결국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성인 자녀를 안 좋은 상태로 보는 관점으로 볼 때 단순한 외래 환자 수준이 아닌 마치 병원에 입원해버린 환자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와 달리 대다수의 성공한 사업가들은 스스로 사업 자금을 모읍니다. 이들은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죠. 그들의 사업은 그들 자신의 돈, 노력 그리고 평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에게는 지영양처럼 뒤에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영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30대 후반인 현재도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돈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과 지영양 중 누가 더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탄탄한 지원을 받는 지영양이 걱정이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영양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야 했던 부유한 사업가들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두려움을 이미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으로 살면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면역을 얻게 된 것이죠.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절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혹독하고 경제적인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런 보호가 결국에는 자녀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은 성인 자녀들은 보통 재산을 적게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부모님은 자기 재산을 통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자제력과 진취적인 태도는 자동차나 옷을 사는 것처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의 여러 가지를 포기하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싼 자동차를 사주거나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업에 자금을 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을 초과해 스스로의 생활을 제한하며 어렵게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희망에 그런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하십니다. 그러고선 이런 희생들이 후에 자녀들에 의해서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마음 한편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며 이에 따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마치 효도라는 이름에 보상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니깐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부모님들께서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필요한 자산과 자녀를 돕기 위한 자산에 대해 목적을 분명히 구분하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처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모님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갈등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위한 지원 계획은 부모님의 은퇴 자산과는 별개로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급할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모님들보다 훨씬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한정된 노후 자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것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 돈이 있으면 자식의 효가 있고 돈이 없으면 자식의 효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인해 노후 걱정을 하거나 재산을 미리 증여한 후 자녀의 무관심으로 인해 섭섭함을 느끼고 공공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노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효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배움을 멈추는 것. 보석도 닦지 않으면 그 빛을 잃고 색이 바래듯이 사람도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에 젖어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굴레에 메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냐는 생각은 우리의 삶을 기력 없게 만들죠.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울함이 들고 끝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생각, 가치관에만 의존해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기 쉽고 일상과 대화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분 중에도 행복을 느끼는 분들은 대개 배움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가지면서 자신의 성장을 느낄 때 행복해하죠. 배움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속해서 배우려는 태도는 우리의 사고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생각을 가지면 경청하는 습관이 생기고 이는 겸손한 태도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높은 품격으로 인정받죠.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이란 단지 성숙한 삶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과 머리를 자극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배움을 통한 즐거움이야말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